예, 오늘은 역량에 대한 이해 및 역량 모델 도입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교재에는 없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역량에 관한 것은 최근 많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 역량평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역량이라는 걸 활용해서 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 역량이라는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량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내용은 제가 교재에는 없지만 별도로 구성해서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량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 도입되기 시작한 거는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 사회에서 이 역량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인사관리 방식이 이제 변화됐다는 거죠. 지금은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 예전에만 해도 과목 시험을 보고 교과 관련된 과목들을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승진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험은 전혀 없어요. 물론 지금 입사 시험은 보고 있죠. 공무원 시험은. 그런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역량 중심 면접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승진 제도에서의 평가 요소가 바로 역량이라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 방식이 아예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공무원들의 인사체계와 최근 공무원들의 인사체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직업 공무원제를 지향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성과주의가 많이 도입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연공서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이제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계급제적 특성 강조. 근데 지금은 이제 직위분류제적 특성이고요. 단체주의적 조직 문화에서 이제는 개인주의적 조직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폐쇄형 임명체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개방형 임명체제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 채용 공고를 막 살펴보시면 처음 공무원 뭐 9급, 8급, 7급에서 이렇게 선발할 때는 시험을 보고 뽑는데 최근에 이제 공고 나오는 거, 즉 뭐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경력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장급 공무원부터는 모든 중앙부처의 과장급들은 내부 승진도 시키지만 필요하면 전문 분야의 인력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완전히 개방형으로 또 채용 공고가 납니다. 개방형 직위라는 것들이 모든 그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방형 채용 공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도 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에 이게 개방형 직위라는 거고요. 뭐 변호사든 뭐 그런 사람들도 지원할 수가 있고 뭐 일반 기업에서 일하다가 또 공무원으로 또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개방형 직위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무원 사회의 인사관리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성 사고를 고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계화 의식, 소양 고치, 급변하는 세계 환경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책임 행정 구현 및 부패 근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공무원들의 인사관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평가받아온 방식을 보면 과거의 수행을 받아왔고요. 수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받아온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하죠. 그게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대부분 다 이런 과거의 수행을 가지고 평가를 해왔어요. 근데 어세스먼트라는 개념이 도입된 거는 바로 미래의 수행을 예측하기 위해서 바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미래, 앞으로의 업무를, 성과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낼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퍼포먼스를 리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퍼포먼스를 프레딕트 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예측 기능이. 그리고 예전에 이제 평가한 결과가 바로 굿 또는 푸어로 평가를 했어요. 좋았냐, 나빴냐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패스 페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낼 것이니까 패스, 통과가 되는 거고, 페일이라는 건 아직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승진을 안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평가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역량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등장했느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역량 기반 HRD, 역량 기반 HRM, Human Resource Develop, 그 다음에 Human Resource Management라는 이런 역량 기반의 인적 자원 개발,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역량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역량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산업심리학자인 맥클리랜드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 역량이라는 개념이 개발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특정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 특성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KSA라고 하는, 그죠? knowledge, 스킬, ability라고 하는 기존의 그 능력 중심의 그런 특성들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신념, 자기 통제력, 밸류, 가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태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개념이 바로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식이 중심이었고 스킬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태도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더 많이 축적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거죠. 거기에는 또 이 동기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의 개념이 이제 등장하면서 70년대에 이게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 역량에 대한 개념들을 더욱더 많이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펜서와 스펜서라는 학자가 1993년도에 컴피턴시, 이 역량이라는 개념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역량은 조직 환경 속에서 직무의 질적 성과나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조직의 미션,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전략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창출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즉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를 포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지식이나 스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봤는데 과거에는 이 역량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태도라고 하는, 특히 우리 한 개개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거기다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역량의 특징을 보면 내적인 특성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내적 특성. 그 내적 특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동기, 특질, 트레이트, 자기개념, 셀프 컨셉, 그 다음에 지식, 기술도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널리지와 스킬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동기라고 하는 심리적 특성이죠. 특질도 역시 심리적 특성이고 셀프 컨셉 또한 심리적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성격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측면이다. 이게 잘 변하는 측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격이라는 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다. 행동이나 수행의 원인이며 따라서 행동과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리고 이제 준거에 따른다. 준거, 기준이겠죠. Criterion Referenced라는 그 얘기는 바로 어떤 사람의 우수성이나 무능력이 구체적인 준거나 기준에 의해서 예측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컴피턴시라는 역량의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되면서 이러한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업과 그런 기관들에 도입되면서 이제 선발에 또는 승진에 활용하게 되면서 이제 필요한 역량 검사가 개발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량의 개념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컴피턴시 아이스버그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얘기할 때, 그죠? 의식적인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공부했을 거예요. 무의식적 동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시는 크게 4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 개발이 힘든 동인, 드라이브를 제외하고 기술, 지식, 기술, 행동 양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아이스버그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 스킬이나 지식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다 개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 스킬도 늘어나고 널리지도 늘어나잖아요. 그럼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 훈련 영역이죠. 디벨롭이 가능하죠. 근데 채용 영역이라고 해서 이 셀렉트, 여기서 채용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우수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바로 태도와 가치예요. 그리고 성격 특질과 동기 요소들이에요.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들은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성격 특성, 특히 뭐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고 해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니죠, 쉽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이 위에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던 부분이 의식적인 요소고 그 밑에 물 밑에 있는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감춰져 있다.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다 이 무의식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킬과 널리지, 그 다음에 태도와 가치, 그 다음에 트레이트와 모티브. 뭐 스킬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특정 타스크의 수행 능력이에요. 널리지도 마찬가지죠. 지식은 또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태도와 가치는 일을 하는 자세나 태도와 관련된 가치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직무,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 그죠? 그 다음에 트레이트나 모티브도 개인적인 자질, 특성, 사고방식. 뭐 여기서 이제 뭐 에너지 레벨, 에식스는 뭐예요? 윤리, 모랄, 커리지, 사기, 도덕적 사기 뭐 이런 거죠. 사기, 그 다음에 셀프 컨피던스, 그 다음에 셀프 임프루브먼트, 자기 향상, 자기 개선,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 신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기 쉬운 영역만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왔다면 앞으로 쭉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는 바로 이 채용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 특성과 동기 요소가 더 중요한 요소로서 대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량의 이제 등장 배경에는 뭐 개념의 개발은 70년대에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성과주의 적용 및 관리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에 봉착하면서 장기적으로 성과를 발휘하는 핵심 인재, 이 핵심 인재라는 개념이 이제 기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핵심 인재를 다 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잠재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mpetency Based HRM이다.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 자원 관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조직 경영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경영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과주의의 한계 인식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과도한 실적 및 성과주의 적용에 그 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급여 올려주고 뭐하고 그런 외적 동기만 올려줘서는 사실은 성과를 올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량 모델이 도입되면서 그것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장기적인 성과를 발휘하는 잠재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핵심 인재 개발과 지원, 성과주의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이러한 배경으로 역량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우리가 기업에서 인적 자원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량을 일단 규명하는 일이 필요해요. 역시 각 조직마다, 기관이나 기업마다 필요 역량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그 회사에서, 그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그리고 그런 역량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항상 이 모든 것은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 그리고 사업 목표를 중심에 두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KPI다 그래서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 그래서 그런 성과 중심의 KPI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들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뭐 어떻다. 그걸 자기 평가를 하고 부서장 평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전략과제라는 게 있고 또 키 석세스 팩터라는 게 있어요. 성공 요인 같은 것들을 또 찾아내고요. 그래서 그런 KPI 맵핑을 하고 역량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고 그에 따르는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해요. 그래서 역량 모델링이라는 것을 전사적인 조직에 걸쳐서 해놓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직무 역량 진단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HR 시스템에다가 도입을 한 거예요. 설계를 해야죠. 디자인. 채용 인력 수급 계획에다가 그 역량 기반의 채용 인력 수급을 하고 업무 배치, 직무 설계, 그 다음에 육성이라는 그 디벨롭, 개발하는 부분에 경력 개발 및 교육 훈련에 또 평가와 보상에 승진에도 다 이걸 도입하게 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이 곧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바람이 우리 국내 기업에도 공직사회에도 불어닥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조되면서 그 실천 방안으로서 역량 모델, 컴피턴시 모델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직 내 성과와 각 구성원의 역할 등을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모델은 아래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다 연관을 시키는 거죠. 채용, 그리고 인재개발, 평가에다가 이 컴피턴시 모델을 적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역량을 규명하고 그걸 체계화해서 다 여기다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역량 중심의 이런 채용, 인재개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승진에도 그 다음에 급여 보상에도 보직관리에도 다 연결시켜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적자원 관리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국내의 행정기관 공무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산하 공기업들도 다 이 승진 제도의 승진에 이 역량 평가를 다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앙행정기관만 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과장급 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역량평가를 한번 하고요.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올라갈 때 또 한 번 더 역량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해야 돼요. 그 외에 행정 부처들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건강보험관리공단,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그 다음에 무슨 뭐 특히 요새 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식약청이라서 식품안전 뭐 안전처도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뭐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는 또 문화 관련 관광공사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뭐 각 공기업들, 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LH공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국전기공사, 한전이죠. 그 한전에 하위 또 발전 기관들이 다 있어요. 공기업들이. 남부발전, 뭐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이런 발전도 다 영양평가를 통해서 승진 제도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곧 이제 성과 향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민간 기업들도 대부분 대기업은 다 이 영양평가를 통해서 어떻게든 다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역량이라는, 특히 임원될 때는 이 역량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역량 기반 그 HRD나 HRM에서 아주 기본적인 작업이 바로 이 역량 설정을 위한 역량 모델링이라는 작업이에요. 역량 모델링을 먼저 해야 됩니다. 모든 기관, 모든 조직, 공기업이든 뭐 행정부처든 민간기업이든 다 이 역량 모델링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 역량들을 쭉 규명을 한 뒤에 체계화하는 작업을 해요. 그게 이제 역량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역량 모델링은 바로 이런 조직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조직 내부는 다양한 직무와 과업의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역량 모델링은 해당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위계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주 뒤면 이제 직무 분석을 공부할 텐데, 그 직무 분석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그 역량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직무 분석이 먼저 사전에 다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직무라는 그 단위별로 인력들이 다 필요한 인력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역량 모델이 이제 활용됨으로써 얻는 기대 효과라는 건 뭐가 있냐면, 구성원 측면과 이제 조직 측면에서 구분해서 살펴보면, 우선 구성원 개개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조직의 비전과 인재상에 근거한 개인 능력 요건을 설정하는 기능이 그런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조직이든 그 조직의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내세운 인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입사원 선발할 때도 그 인재상, 무슨 회사의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직은 다 비전과 인재상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개인 능력 요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역할을 위한 개인 활동 모델, 일할 때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행동 관련된 모델을 또 제시하고요. 조직의 전략적 의도와 성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 요건이라는 것도 제시해요. 우리가 직무 분석하고 나면 기술서와 명세서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직무에는 그런 요건이 나오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 역량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역량의 요건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역량별로 사실 하위 요인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하위 역량들이. 조직에서의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역량은 좀 뛰어난데 무슨 역량은 미흡하고 또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평가받은 이후에 피드백을 통한 자기 개발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량 모델의 활용이 조직 측면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하면, 조직의 전략과 사업 목표에 초점을 둔 육성 활동을 지원한다. 육성 활동이라는 게 인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작업이죠. 그게 육성활동 지원이에요. 그리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성 제공, 그리고 연관된 활동들을 독려해요. 그리고 채용, 평가, 배치, 인사관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 등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다. 판단 근거가 제공되고, 그 다음에 각 인사관리 기능의 통합을 통한 일관성 확보, 그리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관된 인사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역량 기반을 로 해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조직 측면에서 이러한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 역량 개발 시스템을 구축한 하나의 예시 도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역량의 모델링을 한 그림입니다. 조직의 미션 및 비전이 있고요. 그리고 코어 밸류, 핵심 가치죠. 모든 기업이 다 있고 모든 조직이 다 있어요. 그에 따른 인재상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직군 체계가 만들어지고 직군별 특성을 정의할 수 있고요. 대상 직급을 확정 지을 수 있고 직급별 기대 행동이라는 것이 정의됩니다. 즉, 옛날 조직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리라고 한다면 그 대리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업무를 처리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고, 과장이 되면 또 뭘 해야 되고, 부장이 되면 뭘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직급별 기대 행동이에요. 역량 요인들을 모아놓은 풀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직군별로 공통 역량 요인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직급별 또 역시 공통 역량 요인을 도출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조직의 기관의 공통 역량 요인을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조직에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데 역량이 한 10가지가 우리가 도출됐다고 하자면 그 중에서 세 가지가 핵심 역량이다. 이것만은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 우리 기관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이다라고 하는 게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직군별, 직급별 핵심 역량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요. 그리고 핵심 역량 평가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집니다. 역량 기반의 교육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 기반 교육 과정 개발이 되고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역량 평가 시스템에는 바로 역량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 역량 평가 항목을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고요. 역량 평가 운영 방안을 설계할 수 있어요. 전략적 성과 관리 시스템을 연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핵심 역량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다 기업마다, 조직마다 다 다르게 구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역량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역량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역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세스먼트 센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역량 평가 센터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역량 평가 센터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역량 개발을 시도하는 데도 있었고, 삼성그룹 같은 데는 워낙 그런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외부의 학교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또는
민간 이런 그 조직 컨설팅 기업에다가 이 영양평가 관련된 용역을 주어서 또 자기 회사의 영양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양평가라는 게 도입된 거는 우리 국내에 최초의 영양평가가 실시된 건 고위공무원단부터예요. 그게 아마 2006년도부터 시작돼 뒤에 살펴보겠지만 영양평가라는 게 지금은 너무 많은 우리 뭐 정부 정부 행정기관 다 하고 있고요. 그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산하 공기업들, 그죠? 우리 각 지역별로 지방 혁신 도시가 있잖아요. 우리 대구에도 가스공사가 내려와 있고 또 몇몇 연구소 이런 공공기관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혁신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죠? 김천, 여기 대구, 그다음에 밀양, 진주, 그다음에 저기 원주, 저기 남원이 아니고 전주 부근 광주 근처에 있는 또 익산 있는 데도 있고 또 아무튼 뭐 각 지역별로 대도시 중심으로 한 혁신 도시들이 다 구축됐잖아요. 세종에는 행정기관들이 모여 있고요. 그런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도 다 영양평가를 도입했고 지금 최근에 또 늦게 시작하는 또 기관들도 있어요. 공기업들도. 그리고 지방자치제 도시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이런 지방자치 행정도시들의 대구시, 부산시도 하고 있고 각 교육청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은 교육부 산하기관이잖아요. 대구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도 물론 영양평가를 일찍 도입했고요. 우리 대구시도 벌써 한 5년 전에 벌써 도입을 했고 최근에 도입한 데가 이제 인천, 광주 이런 데들이 좀 뒤늦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 국내에 있는 공직사회는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민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LG그룹도 마찬가지로 과장 승진할 때, 그 다음에 SK, 삼성, LG 다 임원 승진할 때 영양평가라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평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영양평가라는 게 뭐냐?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을 예측, 진단,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법이다. 다양한 평가 기법과 평가 방법이고요.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를 활용해서 피평가자의 행동을 관찰해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벌써 한 6년 전부터 이 영양평가를 수행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년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인사혁신처라는 곳에서 안전행정부죠. 그게 행안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인사혁신처에서 영양평가센터를 과천에 만들어놨고 그 과천에서 바로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평일날 하는 거는 과장급은 1년 내내 돌아가고 있고요. 고위공무원단 평가는 바로 화요일, 수요일 이틀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급 승진 대상자는 워낙 많으니까 각 행정부처마다 다 있으니까요. 그걸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하러 다니는데 공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이쪽에 평가를 위한
관련된 그 평가 수행 운영하는 평가 과제를 개발하고 평가 도구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들어본 적이 있는 뭐 능률협회, 그죠? 생산성본부 이런 데가 제일 늦게 이제 이 역량평가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 가장 순수 국내 조직 컨설팅 회사인 인력관리, 인력개발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ORP 연구소라는 데가 또 규모가 가장 크고, 어세스타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특히 산업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쪽 분야에서 지금 막 인력들을 워낙 많이 필요로 하니까 매년 저한테도 막 그 석사 졸업한 제자들 없냐고 계속 문의를 해요. 좀 보내달라고. 뭐 석사 졸업하면 바로 뭐 일할 수 있는 곳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해 우리 여러분들 선배 중에 산업 전공한 친구 한 명이 또 관련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이음 컨설팅이라는 회사인데, 하여튼 뭐 그런 회사에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다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이에요. 근데 뭐 제가 앞서서도 우리 산업심리학 설명할 때 그런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서울에서는 뭐 나올 수 있는 대학이 성균관대학, 광운대학, 중앙대학 정도예요. 연세대학교 일부 있고요. 고려대학교 일부 있고, 뭐 지방에도 뭐 충남대학, 전북대학, 우리 계명대학, 대구대학, 뭐 저기 어디냐, 경상대학, 전북대학,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1년에 나오는 산업심리 전공 석사들은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숫자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요즘에 뭐 경영학에서 인사 쪽 전공한 친구들도 가기도 하고, 또 행정학에서 전공한 친구들도 가기도 합니다. 주로 이 역량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로 활동하는 분야의 교수들은 바로 우리 산업심리학 전공 교수하고, 행정학에서 인사 쪽 전공하신 분들하고, 경영학에서 또 인사 쪽 전공하신 분들, 이렇게 세 분야의 교수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역량평가학회라는 게 공식적으로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홈페이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현실적인 상황에 근거한 모의 상황을 설정해요. 모의 상황. 그래서 근데 현재 직무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거의 그대로 도입을 합니다. 뭐 중앙 부처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기업들도 그런 과제를 사용을 해요. 현실적인 직무,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 거의 똑같은 일인데, 단지 뭐 모의 국가 이름과 모의 그 지방 이름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의 상황에서 실행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 사람의 피평가자를 여러 평가자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실하게 확보되는 평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량평가 이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을 여러 평가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 평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이 역량평가 방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량평가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정도 얘기하는데 벌써 45분으로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영양평가의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의 내용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맞이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들 또 역시 질문 코너에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